자, 캐릭터 모델링 이번 시간이 여섯 번째죠. 자, 예전에 우리가 그 그러니까 바디 만들기 하고 제가 머리카락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의상 만드는 방법을 요번에 한번 볼 텐데,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캐릭터는 이제 뭐 UV 작업이라든가 이제 맵핑 작업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죠. 자,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작업하려면, 자, 의상을 또 필히 또 좀 요령을 좀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는 좀 하이드를 하고요.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차근차근하게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요 캐릭터, 자, 여우소녀, 비교적 간단하고, 자, 와이어 구조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 바디에서 특별하게 모델링을 한 게 없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치마 같은 경우는, 치마가 이제 모델링이 별도로 다 돼 있죠. 자, 그래서, 뭐 양말도 따로 돼 있고, 신발도 심지어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퀄리티를 좀 높이고, 조금 더 고레벨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신발들도 어느 정도 모델링을 좀 해주는 게 낫습니다. 와이어를 추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자, 요런데, 여기 카라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어깨하고 요 의상 사이에 어떤 단차, 그러니까 부피 작업을 원래는 해주면 조금 더 이제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부터 그런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가장 여기서 크게 보이는, 자, 치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자, 쉐이더를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뷰포트 화면은 쉐이더가 제거된 화면입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자, 맵핑까지 다 완료된, 그러니까 손으로 우리가 그려서 만든 요런 캐주얼 스타일의 캐릭터는 완성 단계에서 우리가 쉐이드를 제거를 하죠. 자, 그런데 모델링 하실 때는 쉐이딩을 넣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고 8번 눌러서, 자, 요 앰비언트 값을 블랙, 그 다음에 틴트를 화이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는 실루엣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림자 구조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모델링 할 때는 제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말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볼륨감, 자, 우리가 와이어를 구성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쉐이드를 빼면은 실루엣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슴에 좀 튀어나온 이런 볼륨감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자, 얼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얼굴도 물론 지금 되게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 하지만, 자, 이런 것도 원래는 다 잡아 주셔야 좋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턴 엣지로, 자, 요런 부분, 자, 약간 우그러진 부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쉐이더를 넣으면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조를 조금 잡아 주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모델링이 뭐 잘못됐다거나, 자, 지금 머리도 보시면 요런 데 보면, 자, 끊어진 부분이 보이죠. 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버텍스가 웰드가 안 되거나, 자, 지금 보면 어태치가 안 된 구조입니다. 지금 앞머리하고 뒷머리가 틀리거든요. 자, 이럴 때, 자, 이런 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는 필히 쉐이드를 넣으시고, 나중에 매핑 작업 때는 쉐이더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모델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치마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치마 만드는 방법 잘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알몸이죠, 그죠? 알몸에서,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 골반 요까지 선택한 다음에, 자, 얘를 디터치를 시킬게요. 자, 그러면 다리가 바디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보기가 이상하니까 시메트리 켜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디를 잡고요. 자, 디터치를 시킨 요 골반의 경계 부분을, 엣지를 다 잡습니다. 다 잡고, 자, Shift 키를 누르고 Z축으로 쭉 당기면, 자, F3번 눌러보면, 자, 이 구조가 보이죠? 자, 직선으로 지금 수직으로 바디를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고, 자,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당겨 보겠습니다. 그럼 쭉쭉 당기면, 자, 치마의 형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측면뷰에서 또 봐줘야 되겠죠. 측면뷰에서 보면 또, 자, 스케일로 한꺼번에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동 툴로 뒤로 살짝 당기면, 자, F4번 끄고 전체를 보여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자, 치마 구조가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걸로 끝난 게 아니죠. 자, 와이어 구조. 자, 뭐 스무싱 그룹도 안 잡혀 있지만, 자, 와이어 구조가 우리가 움직임을 생각한다면, 자, 지금 폴리곤 이거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자, 엣지를 전체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명령어로, 자, 이런 데다 면을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뭐 2개, 자, 3개 정도 넣고, 그래서 요 면의 개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얼마를 넣어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고요. 자, 일단은 약간 균등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이 와이어를 이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곡선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자, 지금 너무 직선적이죠. 요런 부분에 볼륨을 더 좀 더 정교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캐릭터 작업하실 때 특히 이제 여자 캐릭터 요런 치마 작업할 때, 자, 요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자, 요 치마의 단면 있죠. 요 끝부분 요거를, 자, 너무 이렇게 선을 딱 맞춰 가지고, 자, 요렇게 하면 좀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직선적인 느낌. 자, 옆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 치마는, 그러니까 요것도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아무래도 앞쪽보다는, 자, 요 힙 쪽이 살짝 돌려주면 제가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살짝 돌려주고, 그 다음에 요 간격도 보시면 요 앞쪽, 자, 앞쪽은 조금 더 허벅지 쪽으로, 바디라인 쪽으로 조금 밀착하는 구조가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밀착하고, 그럼 뒤쪽은 약간 이렇게 들린 구조. 자, 높이 값도 약간 다르죠. 자, 이쪽이 아무래도 약간 들린 구조. 자, 때에 따라서 이런 거는, 자, FFD 명령어로 조금 탄력 있게 하면 더 좋습니다. 버텍스 하나하나 당기는 것보다, 그죠? 자, 이렇게 했으면 항상 before after를 봐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면뷰에서 보니까 또 이게 일자죠, 완전히. 자, 정면뷰에서 보실 때는 조금 라운드,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살짝 올려서 경고스름한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 법칙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제가 작업하면서 어떤 경험치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뒤에서 보면 살짝 치마가 라운드가 잡혀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스무싱 그룹. 자, 스무싱 그룹은 모델링 하실 때 수시로 잡아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치마가 형태가 가다듬어진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균등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측면부에 이런 골반이나 힙에 볼륨을 강조를 해주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베이스 바디가 어느 정도 잘 받쳐주면, 자, 옷 작업, 그러니까 의상 작업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형태도 잘 잡히고, 작업의 난이도도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작업의 만족감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또 요거는 나중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번에는
간단한 자켓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켓.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반팔. 자켓이 반팔이 있나요? 반팔도 있겠죠. 자, 요 경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의상 만드는 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피를 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어, 아니면 따로 떨어뜨려서 복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 바디 여기서 복사를 해서 이중으로 입히는 방법이 있고요. 단순히 부피를, 자,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상태에서, 자, 예를 들어 익스트루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로컬 노말, 자, 이걸 줄이면, 적당히 조정하면, 자, 지금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옷이 있는 부분만 따로 부피를 줬기 때문에, 자, 여기에,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하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반팔로 된 어떤, 뭐, 셔츠나 자켓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혹은, 자, 뒤로 돌려서, 혹은, 자, 여기를 제가 좀 찢어 놓을게요. 자, 컷을 이용해서, 자, 좀 나누고요. 자, 아까하고 폴리곤을 비슷하게 잡겠습니다. 잡고, 자, 왜냐면 요걸 이제 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해당 폴리곤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의 형태만큼 이제 와이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스케일 키를 누르고, 자, R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자, 이렇게 복사하면, 자, 폴리곤 자체가 지금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클론 오브젝트 하셔도 되고,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클론 오브젝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자, 분리를 시키면, 자, 얘는 이제 시메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메트리를 걸고, 자, 형태가 이제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자, 거기에 맞게, 자, 이렇게, 자, 빼줄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의외로 작업이 뭐 수월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반팔 부위고, 자, 자, 그다음 여기 옆구리 쪽이 조금 덜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는 뭐 하나씩 당겨도 되고, 아니 FFD를 이용해서, 자, 바디하고 기본 바디하고 어떤 간격을 조금 더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되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 뷰에서 뭐 색깔을 조금 다르게 입힌다든가 해서 좀 눈에 띄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뷰포터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아까 익스트루드로 부피를 주어서 하는 작업, 그 다음에 폴리곤을 복사해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복사를 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의상을 이렇게 이중으로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옷 모델링이 있고, 자, 얘를 반투명을 보면 안쪽에 바디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안쪽 면이, 그러니까 폴리곤을 많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안 보이는 쪽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워주셔도 됩니다. 델리트. 자, 자켓 안쪽이니까 여기는 거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움직인다거나 그 자켓이 펄럭인다거나 그러면 안쪽이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지워주는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했다고 치면,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돌려 봤을 때 이 안쪽이 이제 보이는 선까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는 선까지 이 폴리곤을 유지를 시키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팔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팔 쪽을 보시면 자, 지금 바디의 팔과 바깥에 차지하고 있는 요 자켓 있죠. 자, 요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가 지금은 팔이 팔 안쪽에 요 면이 어느 정도 안쪽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경우는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팔이 바깥으로 삐져나왔죠. 그래서 의상 작업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바디하고 어떤 간격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옷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작업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뭐냐면, 자, 지금은 팔이 안쪽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 만약 이게 없다고 생각합시다. 델리트. 자, 저까지 지워버렸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을 돌릴 때, 자, 안쪽에 지워진 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곤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만약 작업이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자, 보드를 잡고, 그러니까 바디 쪽으로 한 단을 더 이렇게 밀어 넣어 주는 겁니다. 밀어 넣어서 안쪽이 최대한 덜 보이게. 자, 근데 자, 한 단을 지금 올렸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또 돌려서 뒤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서가 이제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마감 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자, 의상 안쪽에 보면,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린 거죠. 자, 백페이스 컬 실행하면, 자, 백페이스 컬은 안쪽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뚫리는데, 자, 바디가 이렇게 단절되면 곤란합니다. 바디 안쪽이. 그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마감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이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자, 이쪽 모델링을 잡고, 자, 이렇게 뻥 뚫린 구조. 자, 보드를 잡고, 그러면, 옷의 단면입니다. 자, 여기를 스케일 키로 누르고, R키 누르고, Shift 드래그 하면 돼요. 자, 면이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쭉 해서, 클랩스를 시키거나, 자, 클랩스를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하이드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자, 팔을 하이드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보드 잡고, 시프트, 이렇게. 자, 클랩스 한 다음에 요 점을 살짝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래서 저는, 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비슷한데요. 자, 보드 잡고 스케일로 시프트 드래그를 하시고, 자, 그러니까 다각형, 지금 팔각이죠, 팔각. 팔의 단면이 팔각인데, 자, 요게 바디의 팔각하고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런 경우는, 자, 요 끝점을 잡고, 자, F3번 눌러서 팔 쪽하고 스냅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스냅을 시켜서 요 점을 붙이는 거죠. 잠시만요. 자, 스냅 옵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자, 스냅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버텍스냐 어디냐,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딱 달라붙죠. 자, 옷의 경계를 팔의 단면하고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자, 요게 훨씬 더 좀 뭔가 정확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안쪽이 뚫리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이제 덜어지는 거죠. 안쪽이 꽉 막아집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좋고, 근데 이렇게 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작업을 뭐 이래저래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짧은 지면에서 제가 지금
그런 걸 다 얘기 드리긴 좀 그렇고요. 자, 아까 설명드리다가 만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치마 만들 때 커넥트로 중간에 한 면을 한 3, 4개 정도 생성을 시켰죠. 요거는 그 움직임을 고려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자, 안쪽에 있는 그 바디 있죠. 그러니까 자, 안쪽에 다리, 그러니까 안쪽 다리에 와이어가 지금 보면 여기, 그 다음에 요 가랭이 선, 그 다음에 골반 바로 밑단에 이렇게 선이 지금 세 단락이 있는 거죠.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그러면은 자, 바깥쪽에서 치마에서 잡아준 요 단락의 구조하고 가능한 비슷하고, 자, 위치도 바깥쪽하고 안쪽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좋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빼먹을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요거 저 위치가 보세요. 조금은 다르죠. 커넥트를 시킨다고 제가 뭐 보지 않고 한 것 같은데, 자, 안쪽 바디에 그러니까 와이어 선하고 조금 비슷하면 좋습니다. 특히 몸에 밀착한 옷일수록. 자, 요거는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 같은 경우는 치마가 어느 정도 바디하고 어느 정도 간격이 좀 있죠, 그죠? 간격이 클 경우에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치마뿐만 아니라, 자, 아까 옷도 보셨죠? 뭐 옷도 예를 들면 뭐 긴팔 옷도 있을 테고 하는데, 자, 이런 것도 하다 보면 기존의 바디에서 이걸 복사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비슷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뭐 스케일을 고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면을 추가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안쪽의 바디하고 이렇게 겹쳤을 때 와이어 구조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세요. 자, 그런 경우는 좀 비슷한 위치, 비슷한 구조로 가야 좋다. 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뒤로 일단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마 만들기, 자, 이런 티나 의상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캐릭터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캐릭터의 옷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초반에 하실 때는 그 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기본 베이스 바디 위에 그냥 덧입혀서 그리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화려한 장식이나 액세서리가 많이 달린 거는 초반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옆에 보시는 요 캐릭터, 자,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만드는 건데요. 자, 요것도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기본 베이스 바디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베이스 바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비슷한 체형이라고 판단하고, 자, 모자하고 뭐 헤어는 뭐 제외하고요. 자,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머리 같은 경우는 요 안쪽이 이제 지워져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머리카락을 씌우면, 그러니까 이 두상 안쪽에 있는 밋밋한 머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옆에 있는 자, 꽃갈모자 마법사의 모델링을 뭐 한다고 치면, 자, 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지 부분에 이 부피, 그러니까 약간 호박처럼 생긴 이런 형태를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자, 여기 팔, 다리, 장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구조를 보시면, 자, 반투명 보기를 봤을 때, 자, 바디가 여기 있고요, 그죠? 바디하고, 자, 이게 지금 분리된 구조입니다. 분리가 아니라
엘리멘트 구조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치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뭡니까? 부피는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걸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줄 때는 우리가 푸시 명령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럼 팔부터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팔이 이제, 긴 장갑의 형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뭐, 팔 부위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한다 치고요. 자, 여기서 만들어도 되겠는데, 자, 지금 요 모델링을 잘 보면, 자, 팔 안쪽 여기가, 자, 안쪽이, 이렇게 싹 갈라져 있죠. 자, 뭐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복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디터치를 시킬게요. 자, 디터치를 시켜서, 자, 팔이 분리가 됐고, 자, 장갑이 상당히 부피가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좀 굵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굵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스케일로 늘리시는 분이 있는데, 위치나 이런 게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손은 지금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 부피를 줄 부분만 예를 들어 선택을 한 다음에, 자, modify list. 제가 바로 가기로 등록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푸시입니다. 푸시. 자, 푸시를 해서, 자, 요거는 부피를 잡을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자, 지금 크고 있는 거 보이죠? 아니면 작게 만든다든가.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옷도 부피가 되게 크면 버텍스를 당겨서 잡으면 되겠지만, 되게, 뭐, 쫄티, 딱 달라붙은 옷, 그렇다고 모델을 아예 안 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 뭐 장갑, 이런 데서 살짝 부피를 주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베이스 바디보다 부피가 더 들어간 구조가 되겠죠. 자, 하고 난 뒤에 이거를 결합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아예 스케일로 좀 느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쭉 튀어나왔죠? 그럼 요거는, 자, 보드를 잡고, W키 눌러서 Shift 키 누르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덧대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아까, 요 겨드랑이 안쪽에, 자, 찢어진 영역이 있죠? 자, 이거는 컷 명령어를 써서, 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파주면 됩니다. 자, 파주고, 자, 필요 없는 폴리곤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오각형은 붙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아까 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장갑 부위죠. 자, 근데 바디 쪽을 보면 팔이 지금 잘린 게 보이죠, 요거. 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아까와 같이 바디에서 팔 부위를 잡고, 자, 한 단락 더 좀 보이지 않는 선까지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자, 어디까지 내릴 것인가. 자, 이렇게 내리면 곤란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가 관절 부위죠, 관절에 와이어가 있는데, 자, 와이어를 관통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내려버리면 나중에 움직임을 주면, 그죠? 안쪽 모델링이 삐져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뭐 관절까지 안 내려가도 뭐 적당히 멈춘다거나 아니면 굳이 많이 내려가도 요, 자, 와이어 선까지만 딱 내려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자, 크기가 바깥으로 돌출하면 안 되겠죠. 자, 요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의상은 그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액세서리도 많고 한데, 자, 일단은 뭐 대충 요 정도 예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방법을 접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자, 다리 같은 경우 다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장화죠, 그죠? 장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엘리멘트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디터치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아예 복사시켜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리 부위를 볼게요. 자, 다리 부위에 요 호박처럼
된 거. 그 다음에 요 부위. 자, 요 부위는 말 그대로 자,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부피는 조금 더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스케일로 약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하시면서 약간씩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측면 부위. 자, 여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이렇게 쑥쑥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부피를 주면서 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면이 이렇게 옆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특정 부위만 늘어났기 때문에 자, 여기는 자, 요런 부위는 엣지 커넥트를 해서 자, 폴리곤을 조금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자, 폴리곤 커넥트를 추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부피를 좀 보충을 한다든가 자, 이런 작업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뒷부분도 비슷한 형태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자, 허벅지하고 여기 바지의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요런 것도 모델링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퀄리티 있고 이제 성실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거를 감안을 해서 또 살짝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위치가 한 이쯤 됩니다. 그러면은 요 부위에다가 커넥트를 한번 주고 자, 위치를 살짝 만든 다음에 자, 여기를 챔퍼를 먹이겠습니다. 챔퍼. 자, 챔퍼 하실 때는 스무싱 그룹이 안 깨지도록 하시고 자, 챔퍼를 잡고요. 그 다음에 윗단만 잡아서 스케일로 자, 이렇게 넓힙니다. 자, 단이 하나 생기는 거죠. 얇은 옷의 두께 단이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타구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피를 더 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단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스무싱 그룹을 또 한번 검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와이어를 껐을 때 자, 이 쉐이더 구조를 보면 바지의 경계하고 요 허벅지 경계가 자, 뭔가 왠지 두루뭉실하고 자, 면이 좀 우그러져 보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다리만 잡고 그러니까 요 바지의 경계입니다. 여기로 그룹을 이제 분리를 시키면 좋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 와서 다른 번호로 설정을 해주면 자, 지금 보세요. 그룹이 분리가 됐습니다. 다리, 옷, 다리. 와이어를 껐을 때 쉐이더 구조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우그러지는 효과가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자,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방법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기존의 폴리곤을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뭐 옷을 따로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뭔가 하면 자, F4번을 눌렀을 때 자, 아까 우리가 여기 여우소녀 같은 경우는 자, 옷의 요 경계가 따로 모델링이 안 되고 그림으로 다 처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퀄리티 높게 하기 위해서 자, 옷과 바지 사이에 자, 여기도 하나의 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해보면 자, 그래도 자, 요런 단이 있을 때는 저 단의 모양에 맞게 와이어 흐름을 형성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컷 명령어를 쓸게요. 자, 컷 단축키는 Alt C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선이 겨드랑이 밑으로 삥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잡고 겨드랑이 밑으로 돌리면 되는데, 자, 요거는 설명할 게 조금 있습니다. 하이드 셀렉트 하고요. 자, 여기 지금 고맙게도 선이 겨드랑이 밑에 바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바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요거를요, 저는 요걸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스럽게 지금 억지로 내리고 있죠. 자, 왜 겨드랑이 선을 피해주는가, 요거에 대한 단서.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 이유는 UV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킨 작업을 하고 포즈를 잡고 동작을 주면, 자,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올리면, 자, 이렇게 올려버리면, 자, 어때요? 지금 하단에 요 겨드랑이 부위가 폴리곤이 늘어나죠. UV도 늘어나고 이 근처의 텍스처 해상도가 상당히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건 당연한 결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요 겨드랑이 선을, 그러니까 피하고 겨드랑이 선보다 몇 달락 내려서 제가 이 면을 잡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런 거 따로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면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 잡아서, 그 옷의 두께 영역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면이 좀 많아졌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측면뷰에서 얘를 당겨주고, 자, 어이. 자, 이게 다른 폴리곤도 같이 좀 따라와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당겨주면 어떻습니까? 자, 볼륨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옆으로 당겨주고, 자, 옆으로 당기는데, 자, 보면 바로 밑에 또 폴리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같이 잡고 당기시던가 아니면 폴리곤 잡고 당기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자, 얘네들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측면뷰에서 보면, 자, 여기는 당연히 피부보다도 한 박자 더 이렇게 당겨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슴 사이에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도, 자, 우리가 옷을 입으면, 자, 이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곤란하고요. 조금 요거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의상 작업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 안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예측하고 조금은 현실감 있게 접근하시면 되세요. 문제는 모양이 좀 이쁘게 그럴싸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또 너무 현실감 있게 현실하고 똑같이 하시려면 그것도 곤란하시고, 적은 폴리곤, 정해진 폴리곤 한도 내에서 효과적인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자, 그런 부분을 조금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오각형이 막 이렇게 엮여 있으면, 자, 이런 것도 수시로 정리해주고, 컷하는 과정에서, 자, 면이 복잡해졌으면, 자, 이렇게 하나씩 합쳐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건 날려주는 게 낫겠죠. 자, 얘네들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합쳐주고. 자, 여기가, 이건 없애고.
여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단의 표현, 우리가 단차라고 하죠, 그죠? 혹은 두께, 단차나 두께 표현이 비교적 쉽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상 표현하는 부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좀 쉽게 와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하면서 뭐 설명을 그렇게 되게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만든 거, 우리 학생 작업도 있고, 자, 요건 제 작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거를, 자, 요거 베리에이션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같은 모델링에 다른 맵 소스를 써서 이제 작업을 조금 재밌게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는, 자, 그냥 눈요기하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원래는, 자, 요게 기본입니다. 요거 기본. 제가 바디 페인트 강좌 할 때, 요 예제를 좀 썼었죠. 자, 기본 그 맵소스인데, 자, 학생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쉽게, 그리고, 이쁘게 잘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바리에이션. 자, 요 약간 조금 화난 듯, 좀 그런 표정의 캐릭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것도 한번 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모델링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에서 맵소스만 바꿔서 한다. 자, 이런 재밌는 작업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모델링 배우고 UV 펴고 그러니까 타블렛을 이용해서 자, 색칠까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초반에는 조금 험난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혼자만 공부하면 솔직히 이쪽은 상당히 힘들어요. 요즘은 온라인 강좌 좋은 건 많이 생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보면 괜찮은데요.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간단한 캐릭터, 간단한 어떤 프랍 하나 작업하기도 솔직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UV 펴는 것만 해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전 어떤 과정이죠.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저도 하는 입장에서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 덜 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지만, 자, 이 게임 그래픽이나 이쪽 캐릭터 모델링 쪽은 일단 좀 작업에 대한 능숙도, 그 다음에 기초적인 감각만 좀 있으시면 그 어떤 작업물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만들 때 재미도 있지만 그 다 만든 다음에 어떤 만족감이나 성취도,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해볼 만한 분야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 모델링 지금까지 제가 기본적인 것들 다 올렸고요. 뭐 UV라든가 맵핑, 자, 이런 것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피드백이나 댓글, 자,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저도 그게 맞는 컨텐츠를 이제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좋아요, 댓글, 구독, 자, 이걸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터랙션이죠. 네트워크, 참여.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많은 정보들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자,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해주면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에 또 괜찮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